안녕, 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에, 여러 가지 참 제가 항상 그 밸런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가끔 제가 그 밸런스에 대해서 가끔 유튜브에도 많이 올립니다. 지금의 그 언밸런스 때문에 생기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내가 또 우리는 그 국회의원 총선거, 기초단체 선거도 중요하지만은 대통령 선거 때 좀 신경을 써서 잘 뽑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해관계가 많은 사람은 뽑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 복수혈정 같은 악연이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 뽑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정치인들하고 악연이 있다. 또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에 있다 하는 사람은 대통령을 뽑으면은 그 악연이 그 전에 이제 복수 혈전이라고 영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보복을 한다는 얘기죠. 내가 정말로 지난 정부에서 내가 아주 모지게 내가 수모를 당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한번 맛을 봐라. 이런 식으로 정치 보복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악연이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 뽑으면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치 보복에 몰두하게 되기 때문에 그 행정력 낭비, 국민 피해단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역사에 그런 게 많지요. 제가 알기로는 누구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은 악연이 생기죠. 어떠한 정치인을 무슨 대통령이 아주 정말로 상당히 악연이 생겨가지고 못 살게 굴었다. 깜빵에도 집어넣고 감옥살이도 시키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한 악연도 있잖아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한 사람을 만일에 다시 대통령으로 출마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그 대리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이 옛날에 누구 정치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지. 저 사람이 나왔어? 저 사람 한번 시켜줘야 되겠는데, 재미나겠는데, 대통령 되면은 또.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있겠지요. 많이 두드려 맞은 저 사람이 나왔네. 지난 누구누구 대통령 때 엄청나게 처벌을 받고, 그다음에 교도소도 가고, 엄청난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된 저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네. 대통령 후보 나와서 대통령 되면은 참 재미가 있는 대통령감이네. 이래가지고 국민들이 뽑지 말아야 한다. 그게 이제 정치적 악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뽑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살기 어려운데 그 정치 그 보복성 정치를 하기 때문에 민생은 뒷전이 되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 피해는 산더미 같이 쌓인다는 얘기죠. 그거 말고 이해관계가 있는 거. 사람 또 뽑지 말아야 된다고. 이해관계에 있는 악연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수사 같은 걸 했는데 수사를 해보니까 범죄가 드러났는데 이해관계가 법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재산, 재산상 악연이 있는 사람, 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악연이 있는 사람들은 또 대통령이 되면은 복수혈전 그 영화처럼 정치 보복에 몰두하기 때문에 민생은 뒷전이고 고스란히 피해자는 국민이 이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다른 선거도 총선거, 기초단체선거 중요하지만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악연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언밸런스가 되는 선거는 피해야 한다. 이번 6.3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절묘한 완전히 신의 한수를 바둑에서 우리가 신의 한수라고 하잖아. 신의 한수의 그 선거를 했다. 절묘하게 한쪽에 몰아주지 않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게 이제 언밸런스를 하지 않고 밸런스 균형을 잘 맞춰서 정치를 했다. 선출했다. 6.3 선거 때 그게 절묘한 신의 한수 같은 선거를 했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도 유튜브를 많이 보겠죠? 요번 선거 때문에 부정선거, 6.3 부정선거인지 아니면 투표용지가 부족하다. 부정선거인지 부정선거가 아닌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라고 하면은 윤석열 정부 때도 부정선거가 한때 여러 청문회를 통해서 국정조사라든가 특검을 통해서 신문할 때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과 없었다는 주장으로 진실게임처럼 치열한 공방이 있었죠. 그렇지만 6.3 선거를 해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태가 생기면서 국민들은 다시 그때를 되돌아보게 되지요. 옛날에 전 대통령이 사전 투표 경우에 부정선거의 부정선거 낌새가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지금에 와서 최근에 6.3 선거를 하면서 나타난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런 거 봤을 때 미루어 볼 때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 수 있어, 그전에도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하는 국민들이 추정을 하게 되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신껏 정치는 했다. 그리고 무모할 만침 자기 자신이 법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피해 어떤 사건이 터질 경우 미리 계획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정치인들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완전히 무모할 만침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지 않아서 너무 무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생각이에요. 저 개인적인 윤석열 대통령을 내가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청문회라든가 특검, 국정수사 때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은 보통 우리가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건을 나쁜 사건으로 부정부패 축제를 한다 하면은 그 돈을 나라 세금을 돈을 거액을 먹고 만일 그것이 터지면은 법적으로 법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미리 세워놓는다는 얘기지요. 묘하게. 되게 그렇게 합니다. 정치인들이.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것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무모할 만침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무대뽀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에 와서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의 옛날에 사전투표 부정선거가 있었다 하는 전 정부의 얘기가 지금의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이 6.3 선거 사태를 봤을 때 전 정부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유튜브를 찍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의로 언밸런스가 된 의료 사태. 그게 이제 뺑뺑이 돌다가 죽는다는 얘기죠. 그걸 해결을 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의과대학 학생을 많이 뽑아야 한다. 강력하게 밀어붙였잖아요. 처음에는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금의 현 정부도 그걸 이제 정치의 영속성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하던 그 스타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계속 유지를 했어야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느 대통령이든지 간에 완벽한 대통령은 없죠. 하나가 좋으면 또 하나가 부족하고 또 별의별 사람이 있는 것처럼 대통령도 정치하는데 그 스타일이 다 틀리니까 그것을 누구를 좋다 누구를 나쁘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현직 대통령도 국민이 지지하는 비율이 높은 국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현직 대통령도 잘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전직 대통령도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고 현직 대통령도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고 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뭐 못하고 전직 대통령이 옳다 이렇게 갈라치기 해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도 유튜브를 봤는데 유명한, 저도 그 명리학을 합니다. 사주팔자. 앞으로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신점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대통령 신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현직 이재명 대통령, 뭐 지난 정부 윤석열 대통령 이런 게 유튜브에 유명한, 정말로 잘 맞춘다. 정말로 쪽집게처럼 잘 맞추는 그 무당, 신내린 명리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점쟁이한테 점을 본 내용을 유튜브로 봤습니다. 옛날에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신점을 본 누구누구 무당이 유명했죠. 그 사람한테 봤는데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또 신점이 나왔더라고요. 내용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맞췄다는 얘기죠. 전 대통령.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재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 굵직굵직한 그 정치 개혁을 하려고 하는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은 미세한 부분까지 또 정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